남편 놈을 죽여버렸어야지. 죽여버리자. 당신이 죽였다. 이 이야기는 교활하게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편 노진표와 사는 희수, 그리고 그의 절친 은수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8시간을 순삭하게 만든 드라마 한 번에 몰아보시죠. 결말까지 스포일러 있어요. 은수는 어릴 적 아빠의 폭행에 시달리던 엄마를 외면하고 동생과 옷장에 숨었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경찰 진술에서도 모른 척했던 그 비겁함이 엄마를 두고 서울로 온 후에도 아빠가 여전히 엄마를 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했던 시간들이 은수에게는 숨길 수 없는 범죄와 같았습니다. 백화점 VIP 담당인 은수는 어느 날 고객인 사모님의 몸에서 폭력의 흔적을 발견하지만 그녀의 남편이 던져준 실적에 입을 닫고 외면합니다. 며칠 뒤 그 사모님은 남편 차에 뛰어들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이때 외면했던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진 은수는 친구 희수의 삶에 들이운 폭력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희수는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끝내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남편을 피해 외국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비행기 타기 직전 남편이 엄마를 해칠까봐 울며 돌아와야 했고 경찰에 신고하려 할 땐 하필 경찰인 신우이를 만나 실패했습니다. 노진표는 위치 추적으로 희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더니 급기야 집에 CCTV까지 설치하며 그녀의 삶을 완벽한 감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은수는 백화점에서 한 사건으로 알게 된 진소백이라는 인물의 회사를 찾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노진표와 놀랍도록 똑같이 생긴 미립국자 장강을 발견합니다. 진소백과 식사 중 가정폭력 뉴스를 보며 남편 놈을 나는 죽여버렸어야지. 진소백의 말에 은수가 죽이고 그 다음엔요? 라고 묻자 시체를 못 찾으면 되지라고 던진 대화가 은수에게 결정적인 힌트를 줍니다. 은수는 희수와 작전을 세웁니다. 죽여버리자 남편을 살해하고 장강을 대타로 내세워 해외 도피로 위장하는 것입니다. 꾀죄죄했던 장강은 머리를 깎고 옷을 입히니 노진표와 정말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노진표와 달리 장강은 순수하고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들을 보고 싶어 중국에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에게 큰 돈을 주고 고객의 돈을 인출해 외국으로 도피한 설정으로 자연스럽게 꾸며냅니다. 장강은 CCTV에 대놓고 찍히고 공항에서도 출국하는 모습이 보이며 일은 무사히 마무리된 듯 했습니다. 장강에게 노진표의 시체가 든 캐리어를 옮기게 한 후 공항에서 캐리어를 바꾸고 노진표의 핸드폰을 포맷해준 뒤 중국 도착 후 한 번 켰다가 버리라고 지시합니다. 몇 일간의 평화. 희수는 무료한 삶을 벗어나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 진소백의 회사에 취직합니다. 진소백 사장은 희수를 우리 직원이라며 살뜰히 챙겨주고 은수와 희수는 회사에 자연스레 드나듭니다.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희수집 도어락이 열리고 장강이 돌아옵니다. 전 정말 이 장면에서 기절할 뻔했잖아요. 순진한 청년인 줄 알았던 장강은 자신이 옮긴 캐리어에 노진표의 시체가 있었음을 알고 노진표가 핸드폰을 복구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노진표가 희수를 감시하고 폭력을 일삼았던 증거를 이용해 30억을 요구하며 희수와 은수를 협박합니다. 장강은 노진표의 엄마가 희수를 감시하도록 고용한 경비원이 자신을 알아보자 가차없이 살해하고 CCTV도 능숙하게 피합니다. 순진해 보였던 얼굴에 사람도 막 죽이는 다른 얼굴이 되어 나타난 겁니다. 한편 경찰인 노진표의 동생 노진영은 CCTV 영상을 확인하다 자신의 오빠가 나오는 장면을 조용히 삭제합니다. 대통령실 승진을 앞두고 큰 사건에 얽히고 싶지 않았던 그는 이 일을 덮으려 합니다. 노진표의 엄마가 아들을 그리워하는 사이 장강은 노진표인 척 나타나 돈이 떨어졌다며 금품을 뜯어냅니다. 은수는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 심부름센터에 도움을 청하는데 그곳이 바로 진소백 사장이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진소백은 자신이 던진 농담 같은 말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것을 알고 최대한 두 사람을 돕기로 결심합니다. 진소백 사장님은 정말 너무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잘 아는 사이도 아니고 희수가 회사에 취직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직원이라며 스스럼없이 나서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려 합니다. 원작을 보신 분들이라면 배우 이무생이 연기한 진소백의 매력에 분명히 빠지실 겁니다. 정말 주변에 저런 든든한 오빠 한 명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드는 캐릭터죠. 노진영은 경찰 신분을 이용해 희수의 행적을 캐고 장강을 납치하여 자신의 집에 감금하고 모든 사실을 알아냅니다. 엄마 집에 경찰들이 계속 찾아오자 노진영은 엄마까지 자신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노진영은 은수를 살리고 싶다면 조용히 죽으라며 희수를 협박하고
희수는 결국 엄마 집 앞에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이때 희수가 정말 죽는 줄 알았잖아요. 다음 화에 은수와 진소백 사장이 나타나 희수를 구합니다. 진소백은 두 사람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며 뒤딜은 자신이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노진영의 집에 묶여있던 장강. 노진영의 엄마는 그를 아들 노진표로 착각했다가 그의 말 한마디를 듣고 아들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장강이 노진표를 죽인 줄 안 엄마는 결국 장강을 살해하고 맙니다. 노진영은 엄마의 살인을 수습하기 위해 장강의 시체를 트렁크에 싣고 도주합니다. 이 상황을 주시하던 진소백의 직원은 노진영을 계속 추격하고 해외로 떠나려던 은수 역시 내가 시작한 일이라며 직접 나섭니다. 은수는 도망가는 노진영의 차 트렁크를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트렁크가 열리면서 장강의 시신이 드러납니다. 유명인인 노진표의 엄마와 경찰인 노진영의 신상은 순식간에 세상에 털립니다. 은수가 나섰다는 소식을 들은 희수는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가 남편의 가정폭력, 남편 살해, 노진영이 시킨 일 등 모든 사실을 자백합니다. 진소백은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 두 사람이 죄는 지었지만 최대한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희수와 은수 모두 감옥에서 죄에 대한 벌을 달게 받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됩니다. 숨막히고 쫄깃한 이 드라마, 당신이 죽였다는 8시간을 순삭시킬 것입니다. 정주행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